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나의 욕심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집착을 버리고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는 더 적게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목사님, 무언가를 포기하고 집착을 버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사람 삶에서 가장 힘든 게 욕심하고 교만이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거를 제거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만은 참 제거하기가 어렵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더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참 그 죽음이 뭐 보통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까지 언급하신 것 같은데, 참 우리가 욕심, 탐심 제거하기가 참 힘들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걸 제거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교제가 있으면은 탐심도 줄어들고 욕심도 줄어들고,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믿음의 사람이다, 참 새기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나는 성령으로 통해서 그러한 면에 약간의 승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뭐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직함이 일을 많으세요.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 주무장관이 이제 문화부 장관인데, 네. 장관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번도가 찾아뵙지 못한 게 참 지금 보니까 굉장히 후회가 되네요. 초청을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도 하시고 네, 또 정부에도 계셨고 또 신학도 하시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새로 시작된 이 통일 무슨 준비위원회의 네, 사회 분야를 맡으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정권을 거쳐서 이렇게 중책을 맡으셨는데, 참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쉽지 않은데, 우리 김성재 장관님은 마당발인가 봐요. 마당발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사실은 그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자랐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북의 함흥리 고향이신데요. 그러다가 이제 47년에 월남을 하셨는데, 그래서 포항에 정착을 하셨는데, 제가 48년에 낳고, 근데 전쟁 과정에서 포항이 이제 마지막 전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폭격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 제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고치려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때 사실은 제가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 나중에 깨어나서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꼭 살려주겠다. 이런 응답을 내가 아픔 속에서 신음 속에서 비슷하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같이 사는, 특히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제 결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69년에 삼성계엄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그 위원장이 그때 우리 학교의 명예학장이신 김재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도와드리는데 이제 그때 김대중 의원이 신민당 의원으로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후에 한 45년간 그분 곁에서 정책을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여러 번 저한테 국회의원을 하라고
해가지고 비례대표 앞선 번호도 줬는데 제가 한 번도 그거는 안 했습니다. 정치할 생각도 없었고 또 정부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신 후에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그래서 청와대 수석이랑 이런 공직을 쭉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네. 뭐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데 우리 김성재 장관님께서 정말 믿는 분으로서 말입니다. 작년부터 금년도 마찬가지만 저희 극동방송에는 통일을 앞당겨 달라고 하는 기도를 뭐 방송에서도 하지만은 우리 청취자들에게 굉장히 그거에 대한 것을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생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왜냐하면은 북도 그렇게 원하고 네. 남도 원하는데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소위 적대적 관계, 대결 관계를 서로가 대화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 36년을 지배했는데도 일본하고 화해하고 관계 정상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동족인데 잠시 싸웠지만 그래도 그것을 과거를 용서하고 화해하면 1000년 이상 5000년을 한민족으로 살아왔는데 왜 못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통일이 마음으로 된다. 가면 통일이 분명히 된다. 통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말입니다. 네. 김대중 칼럼에 한갑된 여자하고 네. 30대 독재 총각 독재자하고 악수하고 만난다고 하는 그 칼럼을 썼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비슷하게 참 그게 가능하냐, 재밌냐, 성사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거기 구설수에 올랐더라고요. 네. 물론 만나는 건 뭐 만나겠죠. 못 만나야 할 이유가 없죠. 네. 뭐 김정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대통령도 뭐 꼭 안 만나야 할 이유는 없는데 참 30대 독재자하고 또 한갑이 된 여성 대통령하고 만난다고 하는 것도 역사적이지요. 그럼요. 그런데 사실 2002년 5월에 네. 당시 미래연합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키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2세들이 서로 노력합시다는 합의를 합니다. 저는 그것은 진정성이 있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양건 대남 비서를 만났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진정성이 있다. 선대와 합의를 했지 않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더라도 작은 것에 매이지 말고 큰 것을 가지고 만나면 일이 풀리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물론 남북 간에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남북 간의 정치적 관계, 보수 진보의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통일을 염원할 때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소위 소외된 이웃들과 또는 탈북자들과 더불어 사는 마음이 없으면서 통일이 되면 같이 산다. 그건 저는 좀 믿기지 모순이죠? 않는 모순이죠. 그러니까 통일을 살아야 오는 것이지 당국자 간의 회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제5대 전 문화부 장관이셨죠. 김성재 장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말에 북한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십시오. 그때는 이효 여사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 때의 조화와 조문을 보낸 거에 대해서 그 답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효 여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정중한 친서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효 여사님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선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더불어 6.15 공동선언을 해서 우리 민족의 통일 기반이 되는 그런 정신과 내용의 기초를 놨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여기서 좀 쉬고 가시고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이 통일의 의지에 관한 것을 거기에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양건 비서도 우리는 일관되게 남과 관계 개선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고 남쪽도 그렇게 원한다. 그러나 다만 현실적인 정치적인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대화로 풀어야지 정치적 공세나 성명서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또 돌아와서 제가 언론에도 뭐 그런 개요를 말씀드렸고 또 정부에도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특별히 제가 올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서 이제는 이 분단의 비극의 역사를 끊고 평화 통일의 국민의 행복한 한민족이 행복한 길로 가자. 그래 남북 공동 문화 행사를 준비하는 그 위원장을 내가 맡고 있으니 그런 협의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그런데 마침 이번에 지난달 29일에 통일준비위원회 이름으로 북측과 2015년 남북 공동 문화 행사를 하기 위한 협의를 하자. 그런 남북 간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장관님 말이에요. 네. 저희 극동방송이 이제 내년이면 6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본래 계획은 60주년 중 행사 하나의 일원으로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11개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에. 네. 거기 가서 8.15 나라 사랑 축제를 한번 우리 교포들과 아울러서 친한적인 미국 인사들을 위해서 그 사은에 대해서 고마움을 한번 표시해보자. 그런데 워싱턴의 어떤 독지가가 그러면은 이북의 어린이 합창단을 초청해서 같이 공연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건 돈도 많이 들고 또 남북 간의 허가도 맡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이니까 거긴 뭐 사상과 이념이 곁들이지 않을 거다. 잘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비행기 표라든가 숙식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워싱턴 안에 우리 교포가 비행기 표하고 숙식비는 자기가 다 담당을 하겠다. 그럼 나는 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전 KBS 사장께서 자기가 뭐 그 아세아 방송 협회가 있었죠. 마카오에서 있었는데 평양 중앙방송 사장이 서울 평양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한번 하자 그랬대요. 근데 그건 이제 성사 못하고 KBS 사장을 이제 그만뒀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저한테 자기가 좀 돕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서울 평양 하기는 좀 정치적으로 복잡하니까 뉴욕 카네기 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름도 있고 또 어린애들도 오는 게 좋은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저희가 첫째로 우리 통일은 허가를 맡아야 돼. 왜? 이북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 미국의 비사가 나와야 돼요, 저희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경비 문제 이런 게 다 또 뭐 보안 문제가 있는데 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안이나 사상 문제에는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서 북한만 허락만 하면은 저는 내년 후년에 한번 해볼 용의도 있는데 내년도는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여기서 허가받고 미국에서 허가받고 북한에서 허가받는 데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이상씩 걸릴 텐데. 그래서 장관님 생각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제안을 북측에서는 아마 수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고 사실 북측도 이미 이번에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밝혔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교관계도 대외적인 역할도 하고 남측과도 관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지금 목사님이 초청해서 카네기 홀에서 한다 그러면 아마 북측도 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남측 우리 정부도 뭐 그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제가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인데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북한하고 연락하는 것 좀 도와주시면은 이번에 만약에 만나게 되면 북측에도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네. 저는 이제 그때 가서 8.15 네. 이제 경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뭐 해마다 12월 달이면 유엔 사무총장한테 가서 기도해주는 네. 아주 프라이빗 기도해주는 저기가 있는데 그때 뭐 유엔 사무총장님께서도 어디 해외 출장이나 중요한 사안이 없으면은 거기 오셔서 인사 말씀 격려 아이들한테 해주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죠. 아, 정말 뭐 좋은 일이죠. 네. 예, 한번 아주 뭐- 북한에 그런 생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접촉해야 할 것은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 대사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네, 뉴욕이니까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우리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겠고 네. 통일원 장관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 네, 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우리 어린이 합창단만 가서 부르고 오면 되죠 뭐. 예. 그 북측하고 그런 그 합창단으로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협의를 한다든지 학술회의 한다 그럴 때는 접촉에 관한 승인이 사전에 교육도 받고 뭐 해야 되지만 이렇게 제3국에 나와서 행사에서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당국이 그렇게 보는 거는 이제 생각은 뭐 애들 저 곡을 줘가지고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거를 편곡을 해서 양쪽 나라 아이들이 부르고 아리랑도 같이 부르고 네. 또 북한 애들은 북한 애들에게 시간을 한 20분 줘서 자기네들 하고 네. 우리 애들도 또 한 20분 줘서 하고 그래서 한 2시간 공연을 하면은 그게 또 미국의 텔레비에 다 받을 거고 네. 그래서 좀 통일을 앞당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좀 해보죠.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청소년을 상호 교류해서 8.15때 공동음악제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번에 북측과 만나서 협의할 때 제안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 우리는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더 좋죠, 뭐. 예, 네, 네. 물론 내가 봤을 적에는 북한 애들을 우리가 못 따라갈 거예요. 왜? 거기는 뭐 하루에 20시간 연습도 하고 우리는 애들도 학교 다녀야 되지만 거기에 그 어린이 합창단은 정말 잘하거든요. 예, 예. 또 그게 미국 텔레비에 비춰서 미국 어린아이들한테도 좀 도전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장관님께서 좀 도와주시면은 저희들은 뭐 여기서 가는 애들이 한 500명 될 겁니다. 예, 네. 어린이 합창단이. 그 얘들이 다 자비량이로 가서 참 그쪽 애들 만나면 선물도 좀 갖고 가고 굉장히 막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빌리그램 목사님 아드님이 북한에 여러 번 선물을 갖다 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거기 와서 북한 애들한테도 좀 선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전무후무하게 아무런 그 사상적이나 정치적인 의도 없이 걔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선물도 주고 사랑도 주고 또 어떠한 교류도 하고 나중에 사실 어린애들끼리 펜파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장관님 뭐 한번 도와주시고 또 그 통일준비위원회가 한번 앞장서서 좀 챙겨주시면은 저희가 잘 할게요. 네, 하여튼 뭐 아주 좋은 계획이시고 참 목사님이 그런 그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하고의 인연은 어떻게 맺으셨어요?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69년 삼성계엄 반대 투쟁위원회 거기서 만났고요. 그 후에 이제 김재준 목사님께서 저는 뭐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김대중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참 훌륭한 분이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도와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한신대학의 교수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정책 자문 교수로 도와드렸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 물론 투쟁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옥고도 치르시고 저도 뭐 긴급 조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하는 그런 같은 순환을 겪으면서 사실은 많이 도와드리고 같은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저를 동지라고 불렀는데 저는 감히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99년에 저를 갑자기 민정수석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전에도 저보고 이제 98년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정부에 들어오라고 할 때 제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럼 민정수석으로 들어가셨을 적에는 그때 활동이 예. 굉장히 다양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으로서 민주주의의 그렇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네. 이제 여러 가지 네. 정말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끝마치고 네.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이어졌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때의 민정수석의 역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었습니까? 사실 민정수석은 그 전 정권까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폐해가 있다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부 출범 때는 민정수석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99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온로비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론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언로가 막혀 있다. 그러니까 언로를 트는 청와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고심하시다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민정수석이 임명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사실 저한테 사전에 의논 안 하셨거든요. 그때 신학 교수 신학 교수였죠. 강의하다가 그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했으면 또 안 들어간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발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때 비서실장이 김증권 씨가 김정권 비서실장. 비서실장이죠. 네. 그래서 제가 밤새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제가 신학대학 교수로서 목사인데 다른 직도 아니고 민정수석인데 이 직을 제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런데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고 하니 제가 어떠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게 되면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civil affairs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을 살피고 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걸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이제 출발을 했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말이에요. 네.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들 두 분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 들어가셨습니까? 그 그때는 전에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원룸이 사건도 금방 처리를 했고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아들 문제는 없었습니다. 친족 관리를 제가 했으니까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지만 민정수석의 업무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들어가고 보니까 우선 뭐 수사, 정보 모든 기관을 관장을 해야 되고요. 국세청, 감사원, 군의 기무사까지 업무도. 그러니까 매일 아침 거기서 올라오는 보고서가 보통 두께로 보면 한 2cm 넘는 두께의 보고서들이 옵니다. 경찰 보고서들 뭐 요즘 계속 들어오고요. 네. 그걸 다 보면서 국가의 권력 수사기관들의 그것을 통해서 국정을 제대로 그리고 민심을 제대로 살펴야 된다 해서 제가 사실 처음 첫 출근이 6시에 출발해서 제가 청와대를 나오는 2년 동안에 단 한 번도 그 시간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차 안에는 성경책과 찬송가를 같이 가지고 있었고 제 책상 위에는 언제나 그걸 놓고 했고 가면 먼저 기도부터 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학대학 교수가 어떻게 민정수석을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사회활동도 했고 빈민운동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그런 일을 하는데 뒷받침은 됐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민정수석 정책기획수석을 하는데 정말 대가 없이 충실히 잘해서 계속 장관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들어올 때 저분이 여기 얼마 동안 버텨낼 수 있을까? 제대로 뭘 할 수 있을까? 전문성이 있을까? 또는 운동권이라니까 정말 이 편향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하면서
자기네들보다 더 균형 감각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했다. 사실 김대중 정부 때 많은 정책들 개혁 업무들 제가 다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직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런 전공을 안 한 분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수행을 하냐? 어떻게 내다보고 그런 정책을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걸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제가 저분이 인도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기독교의 경전이지만 이 안에는 인류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 이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며 경제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살아야 복받는 사람이며 행복한 길인가를 이 안에 다 있다. 이거를 기독교의 경전이라는 전제를 빼고 너희들이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모든 그 길이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심정으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과거에 못해왔던 민주화 관련 입법들 전부 다 했고요. 복지국가의 기틀도 마련했고 지금 정부화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정부화 1위고 전자정부 1위가 국가가 됐는데 그것도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 교수가 어떻게 정부화 정책을 IT를 어떻게 알아서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딱 지시하지 않았지만 일깨워 주시는 그 지혜가 그래서 인터넷을 그다음부터 뒤지면서 네. 정보를 수집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지혜를 저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김성재 장관께서는 물론 저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하시고 이희호 여사님은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럼요. 참 네. 그분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렇습니다. 이효 여사님은 영부인 되시기 전에도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함께 같이 했고요. 이 여사님은 뭐 자주 뵙고 그래서 또 98년에 IMF 외환 위기가 와서 가정이 파탄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버려지고 굶는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을 돕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한테 물어서 제가 사랑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명예총재하시고 제가 부총재하면서 실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호 여사님은 명예회장이고 지금은 제가 회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죠. 네. 사랑의 친구. 친구들. 네.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네, 단체지요. 네. 이 사랑의 친구들이 그다음에 또 북한 어린이들도 도와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사님께서 방북해서 북한 어린이도 돕고 또 남북 평화 관계도 함께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번에 방북 계획을 발표하신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리 그램 목사 아들께서 프랭클린 그램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네. 그 슈박스에다 넣어서 300만 개를 해마다 네. 어려운 나라에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몇 번 북한 아이들 좀 도와주라고 네. 그러는데 이제 북한에서 조금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단체에서 준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북한 어린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우리 김성재 장관님께서 이제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민정수석 하다가 보고 네, 네. 장관 하다가 보면은 근데 갑자기 이제 박근혜 정부에 네. 통일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 예, 사회문화분과의 위원장을 하시게 된 거는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는 뭐 뉴스도 받고 뭐 했는데 어느 날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전화를 했어요. 장관님께서 좀 통일준비위원회 들어오시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관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관심도 있으시니까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회 여사님께 의논을 드리니까 여사님이 들어가서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그런데 처음에는 뭐 그냥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위원장 직책을 맡아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통일준비위원회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신문을 보는데 그 다음에 그 전에 왜 오래 전에 계속 하고 있던
통일 자문위원회 같은 게 뭐가 있잖아요. 민주평통. 예, 네. 이거는 뭐 상치가 안 됩니까 서로? 민주평통은 그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으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이제 통일에 관한 국정 대통령이 자문을 한다는 성격이고요.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고 직접. 부위원장이 이제 민간 부위원장, 그다음에 정부는 통일부 장관이 부위원장이 돼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이 광복 70주년이지만은 분단 70주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분단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하니까 빨리 통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평통은 큰 길에서 해외 하는 인사들까지 다 포함하는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기구고 그래서 이걸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이것을 수행을 해야 되는 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서 민간위원이 30명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그런데 참여한 민간위원들이 대통령의 그런 뜻과 그 마음을 헤아려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한 4개월여 동안에 80회가 넘는 회의를 했고 워크숍을 했고 정책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흡족해 하셔서 3번이나 직접 관장하는 회의를 했거든요. 이런 전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12월 29일에 대북 제안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말이죠. 이제 통일을 앞당긴다.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도적같이 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네. 그러면은 통일이 되려면은 이제 자금이 필요할 텐데 네.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에 이제 많이들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는데요. 통일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게 분단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은 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야죠. 지금 남쪽과 북쪽의 경제적 격차가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한 40대 1,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한 30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동서독이 통합을 하고 통일이 됐을 때는 동서독이 4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과 통일을 금방 한다 그러면 이 감당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말하는 뭐 붕괴 통일이라든지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정치적인 언어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복지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의 2,300만을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일준비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냉정히 보면 북한의 2,300만 중에서 2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남쪽 기준으로 보면 빈곤층이죠? 빈곤층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다.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복지 체계 속에서 가지며 살겠느냐. 동서독은 서독이 동독을 전부 자기네들의 복지 체계에다 그대로 수용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더 이상 정치적인 언어로 흡수통일이라는 말을 해서 자꾸 쓸데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이미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언어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북한도 잘 살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요. 왕래하고 그럼요. 그래가지고 세계 일환의 국가로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네. 하나가 되자. 목사님 말씀 바로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통일의 길이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통일의 삶이고 통일 연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서로 왕래를 못하게 하는 거는 네. 북한의 저 체제가 붕괴될까봐 그 핵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근데 그거를 안전시켜주고 그 체제를 유지시켜주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올려주고 그래서 우리하고 격차가 그저 뭐 3대 1이나 5대 1 정도 된 다음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은 통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지금 교류가 잘 안 되는 것은 북측에서의 개방 때문에 염려도 있겠지만 남측이 또 이제 대결 국면에서 불허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모의사 조치라든지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지 국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화를 하자 그런 것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가능한 것부터 풀고 정치 군사적인 것은 갈등이 심하니까 인도적인 차원부터 해서 사회문화 교류, 보건 문제, 역량 지원 문제, 이제 종교 간의 만남
이제 이런 것들부터 하자고 하는 것이 이번에 광복 70주년 공동 행사의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뭐 경인방송 회장으로도 네. 수고하고 계신데 네. 또 그거는 어떻게 또 연관이 되셨어요? 그건 우연한 기회인데요.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하는 뜻은 없었고 우리 영암모자의 백성학 회장님이 방송을 하시면서 저보고 도와달라 그래서 사실 경인방송 전에 지금 있는 OBS 경인 TV 예. 예. 거기에 제가 대표이사도 하고 회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거를 오래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틀만 잡고 제가 그걸 사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인방송도 이 라디오 방송인데 이거 좀 어떻게 도와달라 그래서 지금 잠시 도와드리고 있는 형편이죠. 제가 뭐 본업으로 그걸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백성학 회장님하고 개인적인 인연에서 네. 좀 도와달라. 네네. 그 양반도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애국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것은 88년에 그때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서울 올림픽 다음에 패럴림픽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분이 장애인을 돕고 있어서 제가 그때 장애인 단체 총연맹 회장이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인연으로 만나는데 아주 뭐 변함없이 장애인들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래서 참 좋은 분이다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그분이 방송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갑자기 저를 좀 불러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경인방송 회장이시고요. 김대중 아카데미의 초대 원장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의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님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을 평소에 깊이 존경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우선은 목사님이 참 그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신앙과 사회생활이 일치된 분이다 하는 데서 저는 참 인간적으로 신앙으로서 참 존경을 드리고요. 이 극동 방송에 딱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감명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저 깨달음과 저 축복의 말씀이 참 소중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에게 좀 제대로 깨우쳐졌으면 좋겠다. 사실 이 자리들에서 처음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처가 그래서 이 극동 방송 새로 지을 때 벽돌 한 장 뭐 하는 거에서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네, 네. 한신대 교수 네. 저는 이제 낙인이 어떻게 찍힌가 하면은 보수 목사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죠. 네. 또 미국 마누라하고 장가 들었기 때문에 저건 친미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신대 교수님이 저를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는 데에서 저는 이제 문화관광부 자주 드나들었죠. 왜 우리 주무 부청 아니에요. 네. 교회 방송, 기독교 방송 이거 다 주무 관청인데 사실 옛날에 최창륜 장관이 계셨어요. 네. 노태우 정권 네. 때. 네. 네. 그분이 극동 방송을 보면서 우리 이제 뭐 지방 방송 광고도 안 하고 그냥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 뭐 적게 먹고 적게 쓰고 복음만 전하자.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종합 편성 하느냐 안 하느냐 무인가 신학교 다 문 닫을 때 그래 저한테 우리 방송사 직원들은 다 종합 편성하기를 원했죠. 왜 그래야 방송사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한다. 복음 전하라고 이 방송국 세워 주셨지 무슨 정치나 무슨 뭐 정부를 까라고 그런 거 도와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헌금하고 방송을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다. 제가 그때 기독교 방송 사장님한테도 내가 형님 하면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십시오. 포교하는 대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이제 맨날 종교 방송들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경제 아니에요. 이제 방송하고 보도하려면은 기자들을 갖다 부처에 넣어놔야 되죠. 그러니까 월급은 제대로 못 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협박 공갈하면서
공직자들한테 뜯어내고 뭐 그러한 그 민폐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 잘 아실 네, 거예요. 네. 우리 그거 하지 말자. 네. 그냥 복음만 전하고 적게 쓰고 적게 먹고 이제 복음만 전하자. 이제 그게 적중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저희 지방 방송 광고 안 하거든요. 네, 예. 잘하셨습니다. 서울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종교 방송들이 난리예요. 네. 너희 안 하면은 계속 정부에서 극동 방송 같이 하라고 난리를 때리는데 서울은 조금 해요 방송을. 네. 저 광고를.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참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고 북한에 복음 퍼다 주는 건데 그래도 몇몇 탈북자들이 참 방송 듣고 용기를 얻고 탈북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옛날 청사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가지고 북한에서 그다음에 만주 거쳐서 복도에 털퍽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 네. 이 방송이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방송이다. 자기 선친의 산소 가는 것보다 여기 먼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 참 복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념을 넘고 국경을 넘어서 가는구나. 그래서 아실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저희가 방송사 허가 4개가 나온 거예요. 네. 제일 많이 나왔죠. 네. 네. 박정희 대통령 때 하나, 이승만 대통령 때 하나, 네. 또 노태우 대통령 때 대전하고 어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4개를 해주셨어. 네. 지방 방송을. 네. 그러니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죠. 아마 그때 아마 김성재 장관께서 뒤에서 적극 밀어주신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무슨 뭐 권력을 가졌습니까? 부를 가졌습니까? 가장 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서 죄인으로 죽은 건데 유일한 건 그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인류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끌고 나온 것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어떤 정의적인 외침이나 뭐 이런 것이 시대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근본에 있어서 그 복음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극동방송이 복음방송으로서 이렇게 크게 그렇죠. 되는 축복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김성재 장관님 말이에요. 네. 국민들의 지금 관심사가 네. 장갑하고 목도리하고 우리 여사님께서 갖고 가신다고 그래서 네. 저희도 뭐 도와드릴게요. 네. 그렇게 말씀을 올렸거든요. 네. 네. 그래 이제 봄에 가신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니까 네. 뭐 그때 목도리 그런 거 갖다 줘도 그 다음 해에 쓸 수가 네, 있는데 네, 네. 지금 북한의 어린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 영양이죠. 그래서 결핵약 그리고 영양제 이런 건데 이제 지난번 만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김정은 우리 원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해가지고 예전보다는 참 좋아졌다. 사실 2000년대에는 우리가 고난에 행군할 때이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건 그렇다. 근데 이제는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 뭐 주겠다는 얘기는 좀 그만하라고. 체면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주시면 우리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여사님이 뭐 가져오나 하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면 뭐든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는데 제일 역시 필요한 것은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의약품들하고 영양제하고 그리고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뭐 의복이나 뭐 다 이렇게 주면 다 받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네, 뭐 네. 저희도 가난해 봤으니까 그러면요. 뭐 미국에서 원조 물자든지 뭐 어디서 주는 거면 감사히 그러면요. 받았고요. 그럼요. 예. 이제 우리가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 줄 때가 됐기 때문에 혹시 장관께서 그때 수행을 하신다 하면은 네. 저희 극동 방송에서도 뭐 좀 드릴게 뭐가 필요하다고
적절한 걸 저희는 주고 싶지. 네. 괜히 거기 가서 환영 못 받는 거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그때 말씀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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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재 장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청취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한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걸 방송을 통해서 똑똑히 알게 되었고 여러분께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못 이룰 게 없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만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김장한 목사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기쁘고 기쁩니다.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우리 딸이 미국에서 대학 마치고 취업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한 석 달만 지나면 비자가 끝나 무조건 한국에 와야 합니다. 저와 우리 딸은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믿음이 없어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는 우리 딸은 하나님이 좋은 곳에 보내주실 거야 하고 아주 마음을 편안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마음 주신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취업 준비 때문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믿음 갖고 나아가면 좋은 길 열릴 거라 믿습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요, 방송사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요, 극동방송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들어오셔서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뿐 아니라 저희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한 방송입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어플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오늘 김성재 장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들 있고 딸 있거든요. 아들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 있고 또 평화학을 해가지고 남북관계 일을 해서 그쪽 관계 일을 지금 돕고 있고 지금은 현재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에 초빙 교수로 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딸은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오페라 지휘를 하고 싶어서 유럽 가서 이제 콩쿠르에서 우승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면서 오페라 지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출가했습니까? 둘 다 출가했습니다. 네, 빨리 출가시키셨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북한의 선물 관계예요. 네. 이제 지난 연말에 어떤 독재가가 절 찾아와서 저는 좋은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얼마를 드릴 테니까 좋은 일 좀 하라고 맡기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이제 일반 예산에 돌려 쓸 수가 없고 꼭 그 목적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혹시 북한에 가실 때 네. 목사님 저 이러이러한 게 좀 필요한데 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오늘 출연료는 못 드리지만은 북한 가실 때 어린이들을 돕는 일은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장관님, 나중에 저희 뉴욕 카네기홀에서 또 통일 하모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바쁘신 시간에 오시고 사모님이 또 벽돌 헌금도 해주셨다는데 한번 사모님 꼭 신사옥에 오셔서 네. 점심도 좀 한번 같이 하시고 사옥 진 것도 좀 보시고 아마 사모님 이름이 어디 적혀 있을 거예요. 네. 장관님 이름은 적혀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오시고 저희가 옛날 빌딩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들이 출연할 적에는 저희들이 그 휠체어를 네 사람이 들고 올라와서 스튜디오에 가서 했어요.
지금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또 엘리베이터 석대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장애인 프로그램을 여기서 종종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프로그램도 돕고 또 믿는 분들이 많아 장애인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 앞으로도 그 장애우들한테 네. 우리 장관님께서 하나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